넘어가 볼까요? 네. 넘어가 볼까요? 자유롭게 의견 얘기해놓고 내가 먼저 답을 제시한다. 이거는 이거 진짜 싫어요. 진짜. 답정 넣어. 음. 너무 싫어. 전 이거 일할 때 개인적으로 최악의 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상사가 이렇게 하면은 후배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 처음엔 자기가 제안하다가 맞아. 안 먹힌다 싶으면 이제 가만히 앉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에게도 못할 짓이고 조직 차원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꼰대 같은 발언 하나 할까요? 해요.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하게 되는지는 알겠어. 그걸 그러니까, 얘기해 주면 예를 좋을 것 들면 같아요. 이제 신입이나 후배들이 의견을 100개 내면 그중에 제대로 된 건 사실 하나 건지기가 힘들어. 어쩔 수 없어요. 경험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다고 내가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물어보긴 하는데 진짜 건질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결국엔 내가 말한 거 하면 이 사람들은 신입들은 이해를 못 하거든. 결국 지가 하는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진짜 이게 좋아서 하는 거거든. 내 거 중에 좋은 게 없어서 그런 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뭘 느꼈냐면 인턴이라도 진짜 좋은 거 갖고 오는 애는 꼰대도 바꿀 수 있어. 왜냐면 꼰대가 오히려 욕심이 많아. 제가 낸 아이디어로 내가 한 척 하고 싶어 하거든. 좋은 거 내놓고 선택할 수밖에 없어.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답을 제시하는 건 아닌데 부장이 그 회식 메뉴를 정하라고 해놓고 근데 자기 본인이 못 먹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게 몇 개 그래서 돼지고기 뭐 삼겹살 먹을까요? 그러면 자기 돼지고기 안 먹는데 그러면 뭐 곱창 먹을까요? 막 이러면 야 그런 걸 왜 먹냐? 막 야, 근데 이래요. 그 정도는 귀엽다. 그냥 그거는 여기서 저는 그러면 이 먼저라는 키워드가 걸리는데 그렇지. 말을 해놓고 얘기하라고 해놓고 그런 거잖아. 내가 먼저 대답한다. 아까 회식 얘기로 하면 그거잖아. 난 짜장면 먹을 건데 맞아. 뭐 먹을 거야? 뭐 이런 거. 내일 먹고 싶은 거 시켜. 난 짜장면 이거. 그렇게 하니까 얘기가 달라지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달라져. 그러니까 회의할 때도 상사가 먼저 의견 딱 던져. 내가 볼 때 이게 정답 같은데 너네 생각은 어때? 뭐 결국에는 이렇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쵸.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이제 나의 의견에 동조해줘라는 말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일단 어쨌든 후배들이 말할 기회가 있으면 그 중에 캐치할 기회라도 생기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언권을 주는 것 자체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들 자체가 들을 자세가 안 되어 있는 사람. 뭐 얘기해라 그냥 이건 형식적인 거지 진짜 오빠가 말한 대로 형식적으로 얘기해놓고서는 자기가 안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본인 뜻대로 한다는 거. 그리고 저만 그냥 느끼는 인상인지 모르겠는데 이 모든 테스트 항목이 이걸 당하는 후배나 아니면은 어린 사람, 위계가 낮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이 소심하거나 자기 이제 의사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아. 똑같은 짓을 해도 저는 당하지 않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당할 수가 없어. 그리고 무조건 싫어요가 아니고 나는 명분을 잘 만들거든.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그러는데 야 너 그렇게 하면 뭐 그래 했을 때 이게 말이죠 이렇게 하면요 설득을 하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보여드릴까요?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더 이상 택하면 사이코패스지 그거는. 맞아요. 근데 사실 오빠처럼 못하고 아무 말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많지. 응. 그게 성격적인 것도 있지만 그냥 거기서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그리고 많아요. 나는 또 업계의 특성일 수도 있어. 내가 다른 보수적인 업계에서 일을 안 해봤으니까. 의견 충돌을 계속 해야 되는 직종이니까. 저는 말 못할 때는 표현 못할 때는 그냥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식의 차이인 거지 대응 방식의 차이인 거지. 맞아. 근데 그냥 그거를 속으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맞아요. 이거는 최악의 태도다. 다음 거? 네.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연애사와 자녀 계획 같은 사생활의 영역도 인생 선배로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 하나, 둘. 옵니다. 자, 일단 소수 의견부터 가져고. 좋아요. 5부터. 당연히 물론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당연히 거지만 나왔어. 아니 아까부터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답을 제시해 준다거나 이런 표현이 조금 저도 이제 네. 걸리긴 하는데 그건 감안하고. 차 한 번도 안 사본 친구한테 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 야 보험료는 이건 이렇고 얘기해 줄 수 있고 처음으로 독립하는 친구한테 내가 뭔가 도움 줄 수 있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하지 않는데 말한다거나 강요한다거나 이건 당연히 문제겠지만 그쵸.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조연님은 X였잖아요. 네, X인데 저는 이것도 참 모호한데 이게 듣는 사람이 뭔가 잔소리처럼 느껴지면 아닌 거 그건 아닌 거고 뭔가 꿀팁처럼 느껴지면 그거는 맞아요. 괜찮은 거잖아요. 그쵸. 그럼 말해줘도 안 듣잖아요. 그쵸. 꿀팁 주면 다 듣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안 듣지. 그게 꿀팁이라고 느끼면 오케이. 근데 막 진짜 쓰잘데없는 소리 한다거나 잔소리 한다거나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잔소리를 말하는 그러니까. 거지. 그쵸. 이 사생활의 영역이라는 게 그런 실용적인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시콜콜한 조언들, 그쵸, 막 이런 인생 거죠. 팁 이런 거죠. 너 결혼은 언제 하냐 뭐. 그래도 이런 거 결혼해야 돼. 물어보거나. 이러고. 아, 그래도 결혼해야 해야지. 돼. 막 이런 거. 애는 낳아야지. 뭐. 연애 그 정도 했으면 결혼해야지. 약간 이런 거. 근데 저는 이거를 약간 바꾼다면 사생활의 영역 측면이라고 하면 저는 질문을 제시하는 사람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보다. 답보다.
사생활의 영역은 어차피 내가 모르는 영역이고 이건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네가 듣고 싶은 말은 뭔데를 계속해서 그냥 그 사람 입에서 나오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일단 더 듣기를 더 많이 해야 그렇죠. 돼. 그냥 내가 너의 얘기를 오늘 들어주겠다. 네가 뭔가 있는 것 같으니 그런 걸로. 그것만으로도 진짜 힘이 되죠. 이게 보통 자기가 자기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가 답을 찾더라고요. 맞아. 자, 마지막 네. 갈까요? 내 의견에 반대한 후배에게 화가 난다. 자, 이거는 이제 호소식. OX 갈까요? 자, 하나, 깔끔하게 X 하나, 둘. 네. 아 근데 이거는 또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그렇지. 같긴 한데. 근데 그렇게 자꾸 경험을 그래, 생각하면 경험을 답이 안 나와 맞아, 이게.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후배가 어떤 식으로 반대를 하느냐에도 또 영향이 있어서 그런 케이스를 생각하면은 화가 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말같이 얘기도 아는 것 같다가 막 고집 그러니까 피우고 그냥 일이 반- 진행이 안 되게 만들면 화가 나겠지.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런 식으로 가면 좀 불편해. 악의를 가진 반대.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반대. 반대 의견을 준다는 거는 되게 맞아. 좋은 거죠. 음. 저는 후배가 반대 의견을 표현한다는 건 이 조직이 되게 건강한 조직이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사회에서도 뭔가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목소리를 잠식시키면 그거는 안 좋은 사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참 다 연관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질문이 될 수가 없는 게 결국 사람 사는 사회여서 나는 회식도 중요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이게 중요한 게 그렇게 일단 인간적인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면 후배가 의견을 내는 게 기분 나빠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얘가 인성적으로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얘가 얘기할 정도면 뭔가 진짜 뭔가 제가 느끼는 포인트가 있나 보다라고 느끼게 누구나 생각하게 돼. 의견 자체로 맞아. 의견 자체로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일생 회식도 안 하고 우리랑 말도 안 섞던 애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용을 떠나서 맞아. 듣기 싫지. 맞아. 그래서 나는 이런 질문 자체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이런 난 점심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팀원 어울리고 서로 나이나 어느 정도 위계를 조직 안에서 위계를 만들어야지 당연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도 직장생활 얘기하다 보면 늘 나왔던 얘기인데 직장 안에서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그런 직무적인 위계는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사적인 영역까지 넘어오진 않아야 한다. 그렇지. 그게 가장 이상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회식 가서는 이제 직무 떼놓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문제긴 한데. 그리고 그 직무의 위계라는 건 정확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책임이에요, 책임. 결국 결국 이게 잘못됐을 때 누가 맞아요. 잘못되나 일이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지냐 했을 때 결정권자. 그 책임을 그 사람한테 주면 아랫 사람들도 당연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한다는 거는 받아들일 만한 의견의 경우가 많거든. 근데 윗사람이 권력만 행사하고 뭔가 잘못됐을 때 아랫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그 문제가 이제 정립이 안 되면 이제 무엇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위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 위계라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을 많이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은 다 밑에 사람이 하고, 진짜 무능력한 그런 상사들도 많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짬으로 승진한 거고, 그냥 밑에 일을 다 시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 진짜. 이거는 그 상사들이 진짜 문제가 네, 있는 거죠. 그런 상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 위계라는 게 정말 필요한가. 그래서 뭔가 이 책은 여러모로 한계도 사실 많고 그러니까 이 저자의 노력과는 별개로 이 소재와 이거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 자체가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주제예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도 많지만 일단 그래도 이 책에서 그럼에도 가장 좀 중요하게 결론 지어볼 만한 이야기가 있다면 어떻게 결론을 좀 지어볼까요? 결론이라. 각자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우리도 지금 기성세대가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지금 10대만 만나봐도 이미 갭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태도로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소통할 것인가를 좀 얘기해보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연님은 어때요? 저는 이 책이 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아무리 세대라는 그걸 묶여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또 오빠가 말한 대로 개개인성이 요즘에는 더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니까 반대로 요즘에 좀 드는 생각인데 너무 우리가 이 사회가 개개인성을 너무 오히려 중시하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소통을 안 하는 것 같은, 못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난 이래, 난 이런데 어떨 거야, 그냥 이러고 간섭하지 마. 더 많은 느낌? 근데 사실 더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또 한 번씩 다들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90년생이 온라인데 90년생들이 이 책을 더 많이 읽고 있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이 책은 우리가 읽어선 소용이 없고 그냥 진짜 여기서 말하는 기성세대들이 뭐 기업 상사들이 얘는 도대체 뭘까? 얘는 무슨 생각하고 살지? 이런 의미로 그냥 한 번쯤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서로 뭔가 이게 되고 또 90년생들도 이거를 우리 얘기를 읽었지만 그래도
좀 한 번 더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저는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얘기들 싸잡아서 하는 얘기들이 많은 것도 사실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더 개인화된 질문들을 많이 해야 돼. 상황이 다 달라. 90년생이라고 나이 똑같다고 다른 거 아니고 다 다른데 이런 질문을 자꾸 하는 것 자체가 자존감이 떨어진 사회라고 생각해요. 나에 집중 못하고 남의 시선에 더 집중하니까 이렇게 싸잡아서 생각하고 쟤네는 꼰대 난 아니야. 이 사고방식 자체가 나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이제 나에 집중하고 그리고 시대적으로 이제 개인화가 점점 되잖아요. 개인주의로 가고 있고 나에 집중하는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좀 자기 자신, 자의식이나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지 그런 소양을 갖춰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 스스로에 집중했을 때는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좋겠는데 지금은 아직 나에게만 집중해도 약간 밥벌이도 힘들고 그런 부분은 있으니까 아쉽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한다면 대화는 실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책 100날 읽어봤자 당장 나와 옆에 있는 사람이랑 대화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해당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똑같이 90년대생이어도.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대화를 시도해보고 뭔가 이야기거리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이게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서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가 계속 대화해서 서로를 좀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나. 그래서 뭔가 이런 건 소스 정도로만 생각하고 90년대생은 이렇구나로 이해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소스 정도로 이런 게 있을 수 있더라 정도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마무리? 네. 마무리. 꼰대가 되지 말자.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한 각자의 실천 방안을 하나씩. 입을 닫고 귀를 열겠다. 입을 닫고 귀를 열겠다.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좋아요. 입을 닫고 귀를 열겠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어떤 행동으로? 여기 모든 부분이 말로 강요하는 게 되겠는데 난 이걸 안 하겠다는 얘기는 못 하겠고 내가 정말 좋은 선배라면은 말로 해라 한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좋은 성취를 내고 이 사람을 롤모델이 삼고 그렇게 되고 싶은 싶다.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메시지는 말로 안 해도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나 이건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저는 아까 얘기했던 거와 연장선상일 수 있는데 저는 좋은 질문을 많이 하겠다.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성사 같은. 좋은 질문을 많이 하겠다는 거는 당신에 대해서 계속 더 궁금해하겠다라는 뜻이고 당신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겠다라는 뜻이고 그런 측면에서 좋은 질문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꼰대 토크는 이렇게 네.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요? 네. 꼰대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 꼰대가 되지 맙시다. 왜 이렇게 근데 꼰대 화이팅. 꼰대들도 살아야지. 여기 꼰대들도 있는데 왜 꼰대는 죽으라는 식으로 얘기하냐. 다 같이 잘 살아야지. 꼰대가 되지 말자보다는 꼰대일 수 있음을 늘 기억하자. 네. 그러니까 꼰대가 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